2000년대부터 디지털 비디오 쪽을 시작을 했고요.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KBS하고 아까 그 도입하시는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요새 MPS라고 전체 방송사들은 다 이제 구축되어 있는 그거를 사실은 그 구조가 KBS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때 NLE 파트하고 구조 파트에 참석을 해서 그 이후로 KBS, MBC, 지역 민방 한 방송사 30개 정도, 그다음 프로덕션 한 50개 정도의 네트워크 기반하고 NLE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했고 최근 몇 년 전서부터는 UHD하고 HDR 쪽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일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한 5년 전부터는 OTT, 유튜브도 OTT입니다. 그래서 계속 했는데 그 OTT라는 게 좀 많이 오해가 되고 있어서 오늘 자세하게는 아니지만은 개념만 파악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방송국도 그렇고 모든 촬영 장비는 ENG 카메라, 컴팩트 캠, 캠코더, DSLR, 스마트폰 다양한 장비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중에서 제일 약한 게 사실 스마트폰입니다. 이건 누구나 갖고 있고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장단점이 뭐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보도 매체에서 사진이 처음 들어가는데 그 사진이 들어간 게 라이카라는 조그만 걸 들고 다니면서 신문에 사진이 들어간 게 13년, 1913년. 방송에서는 여기 처음 보시면 월키, 루키라는 게 이게 요새 ENG 같은 겁니다. 촬영은 기록은 못하지만 이걸로 40년대부터 방송을 했습니다. 생방을. 그 지금 2007년에 아이폰이 왔습니다. 워키토키 이게 50년대에 사용하던 ENG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당시에는 혁명적이었던 좀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이 전환 과정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 알죠? 그러면 캠코더, ENG와 여기 아이폰이라고 하지만 스마트폰하고 장단점을 비교했습니다. 우선 캠코더의 차이점. 캠코더 방송용으로 개발됐습니다. ENG 캠코더는 근본적으로 전문용으로 개발이 됐죠. 그러니까 강력하죠. 렌즈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방송용 줌 렌즈, 원거리 렌즈 사용, 화질도 방송에 적합한 화질이 지원되고 오디오 2채널에서 8채널, 많은 채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또 방송에 적합하게 미세 조정도 가능하고 컴포넌트 SDI, HDMI 등 방송용 단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딱 뽀다구가 있습니다. 저걸 들고 가면 저 사람 기자다, 방송국에서 나왔다. 이 뽀다구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걸 보면은 ENG 카메라나 캠코더가 훨씬 낫죠. 그죠? 그러면 DSLR은 어떤가? 요새 DSLR 가지고 촬영 많이 하죠? 센서 사이즈. 이게 휴대폰에, 스마트폰에 쓰는 센서 사이즈가 요 크기면은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양한데 다 크죠? 센서가 크다는 건 광량이 많이 되니까 화질도 좋다는 거죠? 그럼 DSLR이 훨씬 좋은 거죠? 해상도도 DSLR이 굉장히 좋습니다. 렌즈도 굉장히 좋죠? 그 다음 그 안에 드는 이미지 프로세서는 정교한 영상을 조작을 해서 좋은 화질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아파추어, 셔터 스피드, 렌즈 컨트롤, 스마트폰 이런 거 잘 못해요. 그 다음 라우라고 해서 뭐 굉장히 좋은 포맷으로 저장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요새는 DSLR은 SDFC, 뭐 CF 카드도 용량이 큰 그 메모리 같은 거를 아예 추가를 낼 수 있어요. 훨씬 낫죠. 그러면 스마트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렇게 좋은 장비들이 있는데? 자, 그럼 장점이 있는 겁니다. 첫째, 휴대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 ENG 카메라 맨날 갖고 다니실 수 있어요? 없죠. DSLR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휴대성 일단 강합니다. 가격, 비싸도 100만 원. 좀 요새 아이폰 비싼 거는 좀 더 나가죠. 사용 방법은 이게 방송 촬영용만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 전화도 거는 거죠. 촬영 이외에 다양한 용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게 라이브 방송이 됩니다. 통신기기니까. 그다음에 은밀성. 옆에 가서 촬영해도 저 사람이 방송용으로 기자구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셀카 찍나? 은밀성이 있어요. 접근성. 크기가 작기 때문에 벌집 같은 데다 딱 집어넣으면 ENG 카메라도 못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그 APP, 그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초보서부터 전문가에게 필요한 다양한 앱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 앱들은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배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점에 플러스 왜 ENG 카메라나 이런 것보다 더하냐? 해외에서는 앞으로 스마트폰이 저런 방송 장비들을 앞서가려는 7가지 그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내장되는 메모리랑 외장에 할 수 있는 이 메모리가 굉장히 빨리 싸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K까지도 이제 휴대폰에다가 저장하고 이걸 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죠. 두 번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는 방송 카메라에 필적할 정도로 화질이 좋아졌습니다.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 카메라가 스마트폰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좋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배터리가 점점 발전해서 들고 다니면서 2시간 정도 촬영을 스마트폰으로 해도 배터리가 닳지 않고, 또 보조 배터리를 쓰는 경우에는 거의 무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G가 되면서 4K까지도 사실은 휴대폰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환경까지는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2인치 카메라 될까요? 현재는 장비 다 갖춰야 되죠. 자, 지금 안드로이드 쪽은 아직 시작하지만 아이폰서부터 시작해서 HVC라는 방송용 코덱을 전송용이 아니라 제작용으로도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는 아이폰 신형은 다 HVC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4K로 촬영이 4K 60p가 기록이 가능합니다. 그 압축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스마트폰에서 되게 되면은 앞으로 굉장히 많은 것이 아까 5G랑 겸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K가 이제 그 촬영이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방송이나 쪽에 VR, AR이 도입이 될 겁니다. 2인치 카메라는 이걸 할 수가 없는데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으로는 이걸 적용시킨 기술을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방송이나 이런 환경에서 스마트폰이 오히려 ENG나 캠코더, DSLR보다도 낫다는 이론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용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거 이렇게 쉽게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촬영하면 됩니다. 다큐멘터리. 이런 식으로. 그냥 어디 가서 이제 소풍 나가서 찍는 것 같이 다큐멘터리 찍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로 찍어서 한 예를 보겠습니다. 이게 아이폰으로 찍은 다큐멘터리입니다. 4K입니다. 자, 저런 장점이 있죠. 아이폰이 나왔을 때 초기에는 아이폰을 가지고 국내에서도 영화를 만든다고 홍보적인 좀 요소가 많았습니다. 국내에서는 요새는 그렇게 별로 안 하죠. 그러나 해외에서는 영화 거장들이 독립영화들은 대개 휴대폰으로 지금 많이 찍고 있습니다. 아이폰 가지고만 촬영이 가능하냐? 가능은 하겠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제한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인 장비를 이용함으로 해서 더 많은, 더 좋은 화질을 가지고 더 좋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구조죠. 일단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죠. 조명도 있어야 되고, 좋은 렌즈, 추가적인 렌즈, 그 다음 마이크로폰, 오디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편집할 수 있는 거, 촬영할 수 있는 거, 편집할 수 있는 거, 사운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다 복합이 돼가지고, 되면은 스마트폰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그 취재 도구나 영상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까 질문하셨던 거.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는 안 되냐? 다 돼요. 여기 위에 하드웨어가 비슷하게 구조가 되고 안드로이드에도 촬영 소프트웨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아이폰도 뭐 비슷하게 있습니다. 자, 문제는 차이점은 이겁니다. 영상 앱 차이에서는 촬영 앱의 기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보조적인 앱에 있어서는 안드로이드는 거의 개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파편화가 제일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안드로이드 종류가 있어서 아이폰은 하나만 개발하면 웬만큼 다 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하니까 개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외국에서도 비디오 쪽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건 갈렉시 위주로만 개발하고 나머지들은 포기합니다. 자, 문제는 또 하나는 iOS라는 우리가 쓰는 휴대폰 OS 자체가
비디오에 관련된 기능을 아예 내장하고 있어요. 안드로이드는 이걸 따로 개발을 해줘야 됩니다.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애플은 영상 쪽에 강하기 때문에 HLS, 이게 전송 코덱이고 HVC 이런 것들을 아예 OS 레벨하고 하드웨어 레벨에 탑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응용하기만 하면 돼요. 개발이 쉽다는 거죠. 그 다음 아이패드의 존재가 앞으로 굉장히 커집니다. 아이패드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아이폰만 가지고 안 되는 거를 큰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 애플 자체가 이쪽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지원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아까 영상도 애플에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 쪽에 그거를 비디오, LG에서 비디오 아주 멋있습니다. 그 끝이에요. 그걸 뭘로 찍었는지 얘기도 안 하고 그걸 어떻게 발전시키는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애플은 계속 지속적으로 그걸 개발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해외 영상 제작자들은 iOS 기반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순환이 돼서 계속 iOS로 가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촬영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굉장한 방송 쪽의 대단한 기능들은 안드로이드는 거의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좀 문제. 자, 좀 아이폰 위주로 오늘 어쩔 수, 이러니까 아이폰 위주로밖에 설명하는데 지금 크게 나와서 여기서 보면은 아이폰은 아이폰 X 제일 낮은 거, 그다음 아이폰 XS 맥스. 그러니까 화질이 아예 좋으려면 제일 좋은 거. 낮으면 그냥 아이폰 X 정도. 제일 중요한 건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용량 클수록 좋습니다. 그다음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미니가 참 잘 나갑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드리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 휴대하기가 좋아서입니다. 그다음 11인치 아이패드 프로. 요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돈이 없을 경우에는 아이팟 터치 굉장히 좋은 촬영 도구입니다. 이건 휴대폰에 20만 원에서 30만 원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다 영상 쪽이나 이런 쪽에 사용되는 주변 장비들입니다. 한번 알아보죠. 일단 중요한 게 케이스입니다. 지금 저도 갖고 있는 이 케이스가 그건데, 이 케이스는 어떤 역할을 하냐? 37mm 외부형 렌즈를 부착할 수 있는 어댑터가 있고요. 위쪽에 조명하고 오디오를 수납할 수 있는 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트라이포드하고 연결하면 안정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저거는 제일 작은 모델. 그다음 이게 좋은데 저도 이거 좋아서 샀는데 보니까 이거 케이스를 끼우면 못 껴요. 그게 조금 제한이 있고요. 이게 영화 쪽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뒤에 설명이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아이폰용 케이스고요. 요거는 아이패드용 케이스입니다. 좀 크죠? 그래서 아이오그래퍼, 패드캐스트들이 유명한 겁니다. 그냥 렌즈만 부착하려면 요 정도만 있어도 됩니다. 렌즈만. 요 37mm도 대부분 돼 있어요. 요거만 부착하셔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버셜 같은 경우는 다닥다닥 뭐 한참 많이 붙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런 건 한데 좀 거추장스럽죠. 자, 요거는 케이스인데 아예 렌즈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움직이면은 렌즈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바꿔가지고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싹싹 밀면은 마크도 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많이는 안 팔렸어요. 요게 재밌는 겁니다. 렌즈의 한계를 많이 느끼신 분들 이걸 사용합니다. 이 앞에 DSLR 렌즈입니다. 요게 중간에 아답터를 붙여서 현존하는 캐논, 니콘 이런 거 다 앞에 링만 바꾸면 다 부착할 수 있어요. 방송용 줌 렌즈까지도 부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게 튼튼하기 때문에 뒤에 붙여서 사용하고요. 굉장히 딥다 큰 망원 렌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하면 렌즈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오디오까지 부착해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형식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오디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도 맨날 이걸로 녹화하다 보면 멀리서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오디오 제가 덕분에 잘 오디오 녹음을 하게 됐는데, 오디오 장비들이 굉장히 잘 사용돼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자체만 갖고 있으면 소리가 잘 안 돼요. 라바 마이크, 그다음 와이어리스 마이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용으로 나온 저건 취재용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라디오 쪽에서 많이 쓰는 슈어 MV88, 이거는 복 마이크, 로데 비디오. 여기 좀 이따 보시면 요거는 와이어리스, 스마트폰 전용 와이어리스입니다. 이것도 아이폰용으로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취재용입니다. 이게 스테레오도 깨끗하게 잡아줍니다. 이건 스테레오 오디오. 그다음 아까 얘기한 게 삼성에서 저가격으로 나온 게
요 믹서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믹서하고 저희 와이어리스 하나, 그다음 봉 두 개 채널을 해서 인터뷰나 이런 거 할 때 하나 차고 하나 마이크 해가지고 하면서 믹스도 할 수 있고 선택도 할 수 있고 거리는 100m까지 되고 가격은 15만 원대. 그 정도도 해가지고 이게 그 사용을 하는 그 와이어리스 마이크입니다. 요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채널 선택, 볼륨 조정, 이게 약간의 투 채널 믹서 역할을 하는 와이어리스인데 저렇게 부착시켜서 폰 뒤에다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예 스마트폰용 믹서입니다. 오디오 채널 8개 정도를 믹싱을 해가지고 현장 믹서를 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스마트폰 전용 오디오 믹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들고 다니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짐벌이라든지 어떤 그 클램프 같은 것들도 개발이 됐습니다. 클램프는 그냥 요거 들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연결하면 되는 제일 단순한 겁니다. 제일 많이 나가는 게 DJI입니다. DJI. 요게 오스모 모바일 2. 그래서 요걸로 저기다 부착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요. 안정되게 촬영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타임랩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리모트 컨트롤도 됩니다. 요즘 나온 게 오스모 포켓. 이것도 스마트폰 연동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용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요게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라이트입니다. 요런 라이트가 LED 라이트가 이제 부착되면은 모샤자 효과라든지 너무 어두운 걸 밝게 해주는 효과가 되겠죠. 또 드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모델 드론이 취재하기는 가장 작은 모델입니다. 이게 매빅 프로 요 정도만 갖고 다니면 요거 팩에다가 스마트폰하고 요거만 있으면 현장 다 찍고 딱 하면 아주 기깔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쪽으로 한번 보죠.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다양한 게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게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게 핵심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편집, 촬영, 편집 이 두 가지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촬영이 핵심입니다. 촬영은 거의 한 제품이 이 시장을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필미믹 프로라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폰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어요. 자,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왜 얘가 유명하냐? 굉장히 디테일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할 때 스마트폰에는 컨트롤하는 기능이 작다고 그랬는데 이건 자세한 컨트롤을 해줘서 방송용 카메라 수준의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촬영이 가능하고 이게 포커스라든지 그 아이소 이런 것도 조정이 되고요.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석양에서 컨트롤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각 레졸루션, 프레임 레이트, 오디오, 디바이스 뭐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미지 이쪽에서 템퍼러처나 틴트나 이런 것도 다 세밀하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줌인, 이거 줌 가능하고요. 포커스, 그 다음에 아이소 컨트롤 다 미세하게 조정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리졸루션 뭐 이런 것도 조정이 다 가능한데 여기 외장이 짐벌 있죠? 저 안에서 이 짐벌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앱에서 짐벌도 조정을 하고 자기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까지도 한 10 몇 가지가 많이 파퓰러한 장비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애플워치가 혹시 있으신 분은 애플워치를 갖고 있으면은 리모트로 저쪽에서 카메라 설치해놓고 여기서 촬영 스타트하고 여기서 뭐가 촬영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지금 저도 이게 제가 쓰는 모저 킷인데 여기서 쟤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아까 촬영 시작 끄는 거 다 여기서 했어요. 4K 60p까지 얘가 촬영이 됩니다. 이걸 쓰면 HDR이 됩니다. 이게 요새 국내에서 HDR 얘기가 좀 많이 올라왔다 해주시는데 이제 앞으로 또 다시 올라올 겁니다. HDR을 아이폰 가지고 촬영을 해서 HDR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혹시 뭐 촬영하시는 분 하지만 보통 DSLR이 맥시멈 14스탑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12스탑까지 갑니다. 아이폰으로. 그래서 세팅 값에 내추럴, 로그 V2, 로그 V2, D로그 넣고 하면 같은 촬영을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촬영을 한 다음에 컬러 커렉션을 하면 많이 바뀝니다. 그럼 어떤 정도로 바뀌는지 한번 영상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앞이 어두우면 자세히 보이시는데 밝아서 좀 티가 안 나는데 어두우면 상당히 좀 있어 비교가 될 거예요.
아, 내가 마이크를 안 썼네. 자, 이게 보시면은 색 보정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가 이제 비교가 돼요. 이거는 후반 작업에서 해주면 되는 거예요. NLE에서 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본 자체가 데이터를 다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로고에서 그걸 풍부하게 그 색깔을 다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하늘이 하늘색이 디테일이 싹 부드럽게 그라데이션이 잘 먹어 있어요. 여기 이제 저걸 갖고 다니면서 차트를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찍으시면은 나중에 컬러 커렉션 할 때 이제 좋습니다. 자, 이걸 그냥 촬영하면은 보정하기 전에 이런데 보정한 후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위아래를 비교해 주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알아보죠. 아까 보신 거는 촬영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편집입니다. 편집은 NLE 같은 경우는 사실 PC나 맥에서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 편집 장비는 뭐가 중요하냐? 가편집입니다. 즉 현장에서 촬영한 걸 급하게 편집해서 뉴스 같은 거 빨리 보내야 될 때 가편집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자막이라든지 효과도 거의 NLE 기반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추가 장비 없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서 그냥 작업을 해서 보도로 내보낼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의 NLE랑 거의 비슷하게 해서 이 화면은 지금 아이패드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아이폰에서도 가능한데 손이 떨리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요새 파는 게 있어요. 펜이 그런 거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펜 얼마 안 하니까 사셔서 싹 믿으시면 돼요. 인터페이스 보고 어떻게 편집하는지 한번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폰에서는 이게 굉장히 작은 아이폰인데 어떻게든 편집이 되긴 합니다. 샘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편집하는 겁니다. 자, 좋은 소식은 이번 9월에 나올 iOS 새 버전은 마우스가 지원됩니다. 마우스만 있으면 이제 후주머니 넣고 다니시다가 어디든 정밀 손가락이 아니라 마우스로 이제 하실 수가 있게 OS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는 외장 USB를 꽂으면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좀 많이 됐죠. 자, 요거는 편집만 하면 정도니까 효과가 필요할 경우에 효과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효과가 가능하냐? 약간 애프터 이펙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색 보정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이제 두 번째 파트 OTT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스마트폰 가지고 하니까 OTT에서 지금 제가 보면 유튜브가 아니라 OTT라고 해서 큰 범위로 보는 겁니다. OTT에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제1번 모바일 저널리즘입니다. 줄여서 모저러입니다. 해외는 보도가 이쪽으로 지금 거의 움직여가고 있고 아마 10에서 15년 안에는 ENG는 거의 안 팔릴 걸로 보였어요. ENG가 팔리는 유일한 이유는 정치가들 앞에다가 휴대폰을 들이대면 제일 싫어합니다. 결혼식장에 여러분들 모시겠지만 파나소닉 카메라가 중고가 제일 잘 팔리는 이유가 뽀다고가 있었어요. SVHS도 아니라 테이프 가지고 있는데 덩치 큰 걸 가서 비디오를 찍으면은 DSLR 카메라로 간 사람은 돈을 못 받고 옛날 VHS 테이프인데 덩치 큰 걸 가는 사람은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뽀다고가 있으니까. 정치가 앞에다가 휴대폰을 이렇게 들이댄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아나운서들 요새 스마트폰 들이대는 건 그렇게 큰 문제 아니죠. 무선용 마이크 안 쓰고 휴대폰 가지고 하잖아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몇 년 안 됐잖아요. 근데 왜 지금 그거는 받아들이는데 왜 2인치 카메라를 꼭 써야 되죠? 이것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쪽이 전체가 방송 뉴스는 스마트폰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걸 모바일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이쪽이 국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파트예요. 모바일 저널리즘의 기본 개념은 모든 걸 휴대폰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가급적 1인 제작 시스템, 맥시멈 2인 제작 시스템, 그 이상은 안 쓴다. 모바일 저널리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취재 도구입니다. 장점이 뭔가? 일단 저렴한 장비가격과 운영 비용. 두 번째, 휴대성과 기동성. 가령 어떤 거냐? 미국에서는 교통사고 나면 딱 오토바이 택배 딱 타고 가서 거기서 취재를 합니다. 항상 갖고 있다가 교통사고, 무전기에서 교통사고 그러면 기다리고 있는 택배 오토바이 같은 기다리는 기사가 뒤에 딱 타가지고 현장 가서 미국은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로컬 뉴스는. 안전. 2인치 카메라 들고 다니다가 뭐 쉽지 않죠. 특히 뭐 저게 대표적인 예가 나는 게 여기도 나오지만 이집트 혁명 때 2인치 카메라를 들이대면 저 새끼 날 찍을 놈 갖다 패버리는 거예요. 근데 휴대폰 딱 꺼면 뭐야? 이거 셀카 찍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화질 4K까지 이제 되죠. 생방송 기능. 이거 그냥 방송되잖아요. 2인치 카메라는 중계차 없거나 이 자체에 무선극이 없으면 안 되죠. 생방송대로. 작업 효율성 극대화 가능하고 또한 휴대폰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창의성과 극한적인 상황 대처가 가능한 거예요. 모바일 저널리즘. 또 다른 거는 편리한 이용. 배우기 쉽고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스마트폰 기자들은 4일 정도 교육 과정을 거치면은 교육이 대학에 끝나요. 빠른 보도 기능. 항상 휴대 가능하고 생방송 시에 90초 이내에 생방송이 가능해요. 즉, 무슨 사고가 났다. 휴대폰 꺼내고 요거 붙이고 조명 붙이고 오디오 붙이고 딱 해서 시작하는데 딱 90초. 훈련을 그렇게 받아요. 90초 안에 어떤 사고가 나서 본 사람 방송하는데 90초 기준으로 할 수 있게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은밀성. 옆에 와서 슬쩍 가지고 찍어도 저기서 2인치 카메라로 슬쩍 간다고 하면서 그럴까요? 안 되죠. 은밀성. 접근성. 카메라가 작다 보니까 코에 다 해도 돼요. 2인치 카메라 코에 대면은 큰일 나죠. 친숙성. 사람들이 다 휴대폰 가지고 셀카 찍으니까 그 부담이 없어요. 비용 절감. 이게 제일 문제예요. 현재 다 무조건 비용 절감이에요, 외국은. 보도 제작하는데 비용 절감할 수 있으면 좋다. 지금 이 방식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저개발 국가예요. 돈이 없는 나라. 저도 다음 주에 오는 게 그 코소보하고 알바니아하고 뭐 세네갈 이런 데서 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2인치 살 돈이 없어요. 근데 방법은 경쟁은 해야 되니까 이 수밖에 없어요. 해외가 더 심해요. 자,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 이게 어떤 특정 사건이었는데 저기 보시면 2인치 카메라도 있고 여기 보면 DSLR도 있어요. 취재 형태가 다양하죠. 여기 보면 휴대폰도 있고 취재 형태가 이제 막 섞이기 시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4, 5년 전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데모하는데 이렇게 찍으면 별로 티가 안 나잖아요. 취재하기도 좋고. 이게 1인 제작 시스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저도 항상 들고 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있어요. 이건 2인 제작 시스템입니다. 왜냐? 최소한 리포터가 혼자 세워놓고 힘든 경우에는 촬영하는 사람, 리포터 둘이 한 쌍이 되어야 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두 사람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두 사람은 역할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리포터고 저 사람도 엔지니어 개념 없어요.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미래의 중계철지도 봅니다. 좀 극한적인데. 톡톡 이용해서 여기서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 하는데 우리 중계차 쫓아내는 게 필요 없이 저렇게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이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인터뷰 이렇게 합니다. 카메라 놓고. 근데 거창한 트라이포드에 아이폰 하나. 거창한 인터뷰에 조명 때리 박아놓고 몇 개죠? 3개. 왜 ENG는 안 쓸까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조명해야 되니까. 라이브 방송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미국에서는 얼마 전까지는
그 4G의 한계 때문에 특수한 장비가 나왔어요. 4G를 몇 개를 묶어가지고 밴드위드를 잡아가지고 배터리가 가지고 요걸 통해서 이걸 하면은 중계 방송이 되는 장비를 팔았어요. 5G가 되면 이게 필요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했어요. 자, 이거는 혹시 스카이뉴스라는 회사 아세요? 유럽의 큰 뉴스 전문 회사입니다. 스카이뉴스는 거의 다 아이폰으로 다 취재를 합니다. 이게 취재하는 거예요. 이게 조명, 그 다음에 아이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취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다 원맨이에요. 사용한 장비들, 마이크로폰, 아이폰, 그 다음에 트라이포드, 가벼운 거, 케이스, 그 다음에 휴대폰 두 번째. 왜냐면 하다가 전화 오면 안 되니까 따로 휴대폰은 하고 이어피스, 고릴라 미니포드, 조명, 아이폰 라펠 마이크, 익스터널 배터리, 아이폰 6, 그다음 미피, 부스트 시그널 이런 것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건 RTL 제시라는 그 아일랜드 쪽의 방송사입니다. RTL Nieuws heeft maandenlang gewerkt aan deze live set. Iedereen moet live kunnen op elk moment van de dag met een iPhone. 다 혼자서 하는 거예요. Plug and play met hoge kwaliteit. 그리고 이게 생방이에요. 녹화하는 게 아니에요. Dit is een doorbraak in de televisiejournalistiek, want het betekent dat we nog meer dan voorheen in staat zijn u live het nieuws te brengen, waar en wanneer dat ook gebeurt. 가격 얼마 안 들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장비들 많이 주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모조 제작용 장비 다른 구성을 이제 어떤 걸 주느냐. 제일 가장 기본은 이겁니다. 휴대폰 하나에 모노포드, 홀더, 그 다음 라벨라 마이크, 이어폰. 요거예요, 달랑. 제일 돈 없는 경우. 그래서 레벨이 이렇게 됐어요. 아까 그런 구조로 시작해서 뭐 좀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주고. 자, 여기서 핵심은 이게 다 한 사람용, 두 사람용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걸 갖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건 해외 취재 나갈 때. 요거 BBC에서 지급하는 표준 그 장비 리스트입니다. 요렇게 딱 한 세트를 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독일 방송사에서 주는 거 한 세트. 모든 기자한테 100% 이걸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프롬프터 없다. 뭐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패드는 아이폰 해가지고 프롬프터 저거 이렇게 거치해 놓고 옆에다 해놓고 여기서 호주머니에서 다른 아이폰으로 속도 조절해요. 그러니까 조절도 다 돼요. 그러니까 다 폰으로 다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아까 이거 LTE라는 게 아일랜드 회사인데 아일랜드 방송사 국영방송사입니다. 여기가 제일 이걸 많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원조에 가까운 건데 여기서 표준 제공하는 장비입니다. 요게 재미있는 거는 지금 요게 큰 거를 시간이 없어서 큰 걸 못 보여드리는데 이게 교육할 때 가이드라인이에요. 어떻게 찍어야 되느냐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순서로 해서 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 조심사항 뭘 조심해라 이렇게 다 가이드라인을 나눠줘서 이거 호주머니에 항상 넣고 체크하는 체크리스트예요. 근데 여기 보이는 영상 보이시죠? 저 영상이 교육용 자료인데 이거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겁니다. 커피를 만드는데 여기서 뭐냐면 커피를 만들 때 라떼 그 무늬를 만드는 아일랜드 그 챔피언이 어디 대회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취재한 거예요. 1분 30초. 잘 보세요. 휴대폰 이용한 보도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극대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일단 휴대폰이니까 이렇게 가까이 추가 렌즈, 마크로 렌즈 없이 갖다 댔겠죠. This will take the time it takes you to watch this report that Elvis Matayunas to make the perfect cup of coffee. So basically you need to have a good coffee. 다 접근샷이 많아요. 원샷보다 왜냐면 렌즈가 필요 없으니까 가까이 대면 되잖아요.
Delivering that design takes. 마이크를 안 쓰고 있으니까 목이 아프네. Elvis has been training 4 hours a day, preparing to represent Ireland at the World Latte Art Championships. This imitation is Japanese bell. This design won the Irish Championships earlier this year. Basically creating from milk is apart from the cup. 자, 이 사람이 이제 RT의 기술 수석이었던 사람은 2020년, 이게 내년, 저는 이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근데 2020년 유럽 기준입니다. 유럽 기준에서 모저가 뉴스 시장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촬영도, 이 인터뷰 촬영도 이게 휴대폰으로 되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KBS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KBS 분도 계시지만은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교육이 아시아 지역 해외 방송사 사람들한테는 잘 먹히는데, 여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런 교육한다? 사내에서도 기자들이 이런 말씀, 여기 죄송하지만 기자분들 촬영 안 하려고 그러시잖아요. 촬영 카메라 기자가 하는 거지. 1인 작업에서는 카메라 기자 없어요. 기자가 찍고 편집하고 보내는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 기자는 편집은 편집하는 사람 따로 있고, 촬영은 촬영하는 사람 따로 있고, 보도는 기자가 하는 거고. 이거 하다가 박살난 게 CNN이었어요. 이거는 뭐 언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는데, 전 세계 방송이 CNN이 박살내니까 잘 보시면은 해외 채널에서 취재 오면은 2인 이상 오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걸 처음 시작한 게 CNN이고, 그 처음 시작된 동기는 북한 때문이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기회인데, 그 비슷한 단계가 휴대폰을 이용한 보도 체계가 지금 오고 있는데, 국내는 이렇게 용기 있으신 KBS의 어떤 분이 해도 반응이 안 좋다는 거죠. 조금 그래요. 그럼 다음 단계를 봅시다. 자, 1인 방송 체제에서 가장 문제가 카메라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하나니까 그 찍을 수 있는 게 너무 단편적이죠. 근데 요새 아이폰, 아이패드가 개발이 막 되다 보니까 컴퓨터급 성능이니까 멀티 채널 중계 시스템을 구축이 가능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는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스위처 스튜디오라고 한 2, 3년 전에 이제 나와가지고 막 발전하는 회사입니다. 아이패드에 카메라 3개, 얘는 카메라고 얘는 카메라 플러스 스위처예요. 그래서 4채널 생방 중계를 하면서 아이소도 다 기록도 되고 자막까지 다 넣어서 방송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뭘까요 이게? 쓰는 건 아이폰하고 아이패드예요. 이게 자막 들어가는 거예요. 미리 작업을 해놓으면 넣어서 효과랑 같이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거 CG 작업도 같이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준비하는 게 스위처, 요거 카메라 4개 그래서 찍은 거예요. 자, 구조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컨벤션 센터인데 카메라 3번, 2번, 그 다음 얘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카메라를 전체 전경은 스위처 겸하면서 직접 카메라로 잡는 거예요. 이게 한 군데로 중계밖에 못하기 때문에 중간 서비스인 박스캐스터 쓰면은 여기서 해서 원하는 데 숫자 상관없이 크라우드로 해가지고 전송이 가능합니다. 즉 멀티 전송이 가능합니다. 이 인터페이스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예를 보세요. Flexible video creation tool that lets you record and broadcast live video using your iPhone or iPad. Produce video with a single device for news segments, interviews, meetings, and small events. Or extend your network and set up for multi-camera concert productions, athletics, and more. All you need is an iOS device and an internet connection. Once your iPhone or iPad is online, you can stream your video to popular streaming platforms for others to watch live. You can also use the director mode to capture 1080p HD video, assign a fixed frame rate for broadcast TV, and send the final composition to your computer with Switcher Media Manager to make additional edits in post. Switcher Studio is loaded with features to make your production stand out. Easily customized transitions, zoom with the built-in camera,
insert full-screen photos from your camera roll, or add prepared graphics to your production. And when you're ready to go live, hit record and broadcast. If you want to add another camera, connect the device to the same Wi-Fi network and launch the app. With Switcher Studio, you can add up to 3 additional iPhones or iPads as wireless cameras. Switcher Studio Pro users can tap into advanced features for more robust productions. Bring your computer in as a source with our free SwitcherCast desktop application. Remotely control iPhone or iPod Touch cameras with a Motor Galileo. Plug in an auxiliary sound source and broadcast in stereo. Connect headphones for real-time audio monitoring. With AirPlay and HDMI support, you can even send your video to a TV or external display. Ready to get started? Sign up and go live today. 자, 재밌는 게 요새 아이패드가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동시에 카메라 9대 플러스 스위처가 나옵니다. 9대의 카메라와 스위처가 동시에 해서 앵글 9개를 잡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장, 이게 이제 뉴스 같은 건데, 인터뷰.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은 노트북 가지고 자막하고 이런 건 여기서 넣어주는 거예요. 자막을 아이패드에서 하기엔 조금 힘들으니까 얘는 자막하고 그래픽 같은 거는 여기서 넣어주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티피컬 생중계 시스템입니다. 이걸 가지고 생중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학교 방송 같은 게 편하겠죠? 근데 학교 방송이 아니라 현장 중계가 가는 거예요. 골프. 그러니까 골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들고 다니면서 홀마다 쫓아다니면서 중계차가 가는 게 아니라 키 끝에 요거하고 카메라 3-4개 들어오면은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다음 장면인데, 다음 비디오가 뭐냐면 미국의 라디오 방송사가 돈이 잘 안 벌려요. 이걸 이용해서 그 지역 동네 스포츠 중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광고주는 누구냐? 동네 슈퍼마켓이에요. 장사가 잘 돼요. 왜냐면 슈퍼마켓은 타겟이 딱 잡히고 자기 애들이 나오거나 자기 애들이 나오는 학교에 다니는 경기, 특히 풋볼 경기 보거든요. 500명만 보면은 슈퍼마켓에서는 하는 게 그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세일합니다. 그건 잘 먹힌다는 거예요. 이게 OTT예요, 이게. 그럼 채널은 어떻게 하냐? 유튜브죠. 유튜브로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새로 들어갈 게 알람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데, 거기 구독할 때 알람을 켜놓으면 통보가 가요. 그러면 방송 스케줄처럼 몇 월 몇 시부터 몇 시부터 당신 아들 경기가 합니다. 특정 사람한테. 그러니까 보겠죠. 뭐 그때 안 봐도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돼요. 광고가 붙고. 타겟 광고를 이용이 가능한 방송을 생중계가 되고, 카메라가 9대 정도 되고, 프로페셔널한 정도의 자막을 넣고, 옆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쪽 경기팀은 저쪽 아나운서하고 이쪽 경기는 이쪽 아나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 미국에서의 OTT 혁명이라는 거예요. Them to be able to be a part of something even when they're not here in Henderson. Still kind of a novelty for a radio station to bring a camera out to an event or something like that. So they're kind of getting used to that now. 저걸 리모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카메라 4개를 리모트 앵글 조정도 되고, AI가 도입되면은 팔로잉이 돼요. 그런 장비가 나왔어요, 벌써. 자, 그럼 저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 저래봤자 동네 퀄리티, 저게 사실은 1080p입니다. 720도 아니고 최고 출력이 생중계가 1980 60p로 중계가 현재 가능해요. 근데 지금 안 되는 게 5G가 아닌 경우에는 밴드위드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HVC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현재는 H.264지만 HVC가 되면은 지금 밴드위드에서도 풀 HD 퀄리티로 중계가 가능해요. 여기 방송 쪽에 계신 분들은 IP 기반의 프로덕션 시스템에 대해서 소문을 듣거나 많이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그게 뭐냐? 현재 왼쪽이 현재 방송사 기준이에요. 편집은 파일 베이스 시스템을 하고, 라이브 시스템은 SDI라는 라인 기반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점차 전체를 묶는 IP 네트워크 기반의 방송 시스템으로 해외는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KBS는 작년에 그 2개의 스튜디오를 이 IP 기반으로 제작한 경험은 있습니다. 그걸 더 하지는 않고 있어요.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근데 왜 이렇게 좋은 IP 기반의 방송 시스템이 별로 많이 안 알려졌어요? 아직 오해가 많아요. 왜 이게 바뀌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우리가 방송에서 쓰는 건 SDI입니다. 근데 요 라인은 IP예요. SDI도 쭉 발전을 해왔어요. 뭐 SDI, HD SDI, 뭐 6G, 12G 뭐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현재 방송에서 UHD 방송에서 쓰는 건 12G가 최고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SDI 여기 빨간 선 여기서 끝쳤죠. 왜 그럴까요? 라인으로 해서 12G 이상을 넘어가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라인의 장점은 길게 연결할 수 있다는 건데 12G에 맥시멈 연결할 수 있는 길이는 50m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에러 없이 하면 30에서 45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방송국 안에 그 렉에서 조금만 둘러가면은 40m 넘어가요. 그러니까 옵티컬로 하거든요. 근데 IP는 계속 발전할 거예요. 10메가, 10기가, 20기가, 100기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쪽은 정체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이 도면을 보시면 이게 조그만 스튜디오, 카메라 한 8대 정도 있는 스튜디오의 라인 구성입니다. 여기 빨간 선 뭐 해가지고 SDI, 그다음 오디오 라인, 굉장히 복잡하죠. 자, 이거를 진짜 IP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크게 몇 개만 하면 돼요. 굉장히 간편해져요.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거의 장점이 뭐냐? 제일 유럽에서 하는 게 지금 KBS도 그걸 하고 있는데 스튜디오가 4개가 있습니다. 스포츠 중계를 하는데 저기 자막기 좋은 거는 1번 스튜디오 컨트롤룸에 있고 이쪽에 있다. 그러면 떼서 가져오지 못하죠. 그쪽 스튜디오에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네트워크 묶여 있으면 4개 스튜디오 있는 장비가 놀고 있으면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뉴스에서 왜 좋냐? 뉴스 하는데 4개의 스튜디오를 뉴스를 쓰고 있는데 한쪽에서 특수 그래픽 같은 거 할 필요 없이 스위처 여러 개 묶어서 하나에서 다시 피드 보내면은 컴퓨터에서 지정만 해주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즉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신호를 모든 스튜디오가 나눠 가져서 하나처럼 움직일 수도 있고 분산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즉 라인을 변경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중앙에다 꽂아 놓으면은 그 안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바꿔주기만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이 국내에서는 잘 얘기 나오지 않는 게 뭐냐면 해외에서는 뭘 쓰냐면 중계차를 없애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스포츠 중계차. 지금 해외에서 지금 실험되는 게 뭐냐면 중계하는 스포츠 카메라맨과 오디오와 중계팀만 가 있고 네트워크를 하고 모든 스위처라든지 자막기는 방송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10기가짜리 라인만 연결하면은 방송 중계차가 갈 필요 없이 사람만 달랑달랑 카메라 들고 가서 거기서 하면은 사람은 중계차가 갔는지 안 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방식이 유럽에서 가장 지금 관심이 있고 많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돈 줄이자. 돈 줄이자.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RF 형식으로 해서 중계방송 같은 거 할 때 라인을 써서 비싼 비용을 내고 했는데 이거를 공공인터넷, 즉 전용 인터넷도 아니라 공공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중계를 내보내도 된다. 이게 클라우드 시스템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즉 비용을 거의 절약한다는 거죠. 자, 지금 뭐 좀 복잡한데 깊게 하는 게 지금 방송 쪽에서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이게 방송기관이 모인 SMPT라는 기관에서 만든 퓨즈는 SMPT 2110과 엔모스라는 기반으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근데 새로 한 몇 년 전부터 자생적인 IP 기반 시스템은 어떤 특정 회사가 만든 NDI라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만들어진 2가지가 생겼어요. 자, 이게 그 방송국에서 만든 스펙 기반의 그 표준입니다. 이건 아실 필요 없고 핵심은 뭐냐면 백본이라고 해서 핵심이 되는 게 100기가, 400기가 이런 장비를 써야 돼요. 자, 100기가 장비 스위처는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의 있지도 않아요. 몇 대 없어요. 그 다음에 HD일 경우에 3기가 bps의 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10기가 케이블을 써요. 근데 우리나라 UHD 하잖아요. UHD 하니까 12G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25기가 bps나 40기가 네트워크를 써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IP 장비가 더 비싼 거예요. 기존 장비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UHD 기반의 IP 제작 장비가 없고 HD 기반은 SDI가 더 싸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NDI라는 거는 백본 10기가, 요새 백본 10기가는 싼 게 나왔어요. 각자 시스템에 100Mbps면 돼요. 그럼 기가빗이라네. 가정용도 요새 1기가 나와요. UHD는 250MB, 1기가 안에 수용돼요. 이거는 사내에서 사용되는 거, 컨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중계용일 때는 이걸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코덱이 같이 있어요. 즉 이거는 일반 PC나 노트북에서도 가능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허브라든지 IP, 여러분 좋아하는 IP 타임스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싼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소 업체들이 다 이쪽으로 지금 굉장히 바람이 불었어요. 우리나라 방송장비 업체가 이걸 못 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여기서 뭐가 핵심이냐? NDI가 가볍기 때문에 휴대폰에 탑재가 가능해요. 즉 아이폰을 NDI 카메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시스템 구조는 굉장히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소규모에서 전 세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저걸로 찍어서 노트북에다가 이제 스위치 소프트웨어 탑재해가지고 하는 거 가능합니다. 이게 인터페이스예요. 이게 이제 카메라에다 이걸 탑재하면은 조종하는 거는 여기 카메라 앞뒤냐 끄는 거, 라이트 자체 탑재 라이트, 익스포저 조종, 그 다음에 이게 연결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차이는 뭐냐면 이건 방송용 코덱이에요. 아까 거는 인터넷 방송용 코덱이라면 이거는 풀 퀄리티 방송 코덱이에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에서 사용되는 거. 이게 이제 그 노트북에서 사용되는 스위처 소프트웨어입니다. 아까 그거는 이제 아이패드에 사용하는 건데 노트북에 사용하고 카메라는 아이폰 사용하는 거예요. 와이캐스트 이겁니다. 노트북에서 이렇게 해서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걸로 해서 방송을 할 수 있고 이거에 이 장비에 NDI 프로토콜이 탑재가 돼서 방송용 시스템하고 인터그레이션이 돼요. 즉 중계차를 내보낼 거 없이 노트북하고 아이폰만 가지고 오면은 중계차 없이 풀 퀄리티 방송을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뉴스 이게 이제 학교 방송, 뉴스 방송 이렇게 구조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아이폰으로 해서 뉴스, 스포츠 중계 이런 식으로 중계를 합니다. 자, 이제 끝날 때 됐는데,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게 환상적이다. 근데 다 이론적인 거 아니야? 아니란 거죠. 나중에 들어가셔서 그 인터넷에 유로뉴스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로뉴스는 유럽을 전체 커버하는 CNN 같은 방송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거를 과거에는 똑같이 ENG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는 한 명의 리포터, 카메라, 조명, 우리 같이 이제 산발이 트라이포드 들고 다니는 사람 없고 필요할 때 오디오맨, 그래서 3명에서 4명 정도가 한 유닛이 되어가지고 움직이는 거였어요. 근데 불쌍하게도 2017년 5월에 인수가 됐어요. 누가 인수했냐? 미국 MBC 뉴스 인터내셔널이 유로뉴스를 인수했어요. 인수하면서 내부 조직을 다 갈아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 그날 표현이 우리는 말은 MBC지 스타트업이다. 우리는 이노베이트다 하면서 100% 모바일로 다 바꿨어요. ENG를 다 없애고 모든 시스템, 촬영 장비는 밖에 나가는 건 다 아이폰으로 다 교체했어요. 이게 2018년 IBC에서 굉장히 핵심이 됐던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지금 이걸 다 보고 있는 게 저거 잘 되면 우리도 해야지. 지금 유럽은 지금 다 골랐어요. 자, 줄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저널리스트를 100명을 내보내요. 한 사람당 한 팀이니까 과거에 20개 팀이었던 게 100개 팀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히트를 쳤어요. 뭐 히트를 쳤냐? 여러분 이탈리아에 가면 난민들 오죠. 난민들이 오는데 거기서 난민들 싣고 가던 배가 좌초가 돼가지고 그 난민들이 다 굶어 죽게 된 사태가 발생했어요. 그게 2018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여기자 하나에 아이폰 들고 가서 현장 취재를 다른 회사들은 못 하는데 들어가서 3개월을 버티면서 현장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난리가 났죠. 가능하다. 자, 여기서 좀 보시면은 이렇게 요거예요. 이게 유로뉴스. 이게 표준 장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 마이크, 리그, 아이폰, 트라이포드 요거예요.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중계방송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요건 본딩이 가능해서 LTE를 4개를 이제 본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런다운 매니저입니다. 뭐냐면 뉴스 런다운이 뭔지 아시냐면 이제 뉴스 진행하는 거. 컨트롤룸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오피스에서 하는 거예요.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해도 좀 놀라실 텐데 한술 더 떠서 잘 보세요. 이게 스튜디오, 메인 스튜디오예요. 자, 조명 몇 개 있습니까? 조명 별로 없죠, 위에. 근데 여긴 사무실이에요. 근데 여기 방음판도 없어요. 복도예요. 그럼 이게 보조냐? 얘가 메인이에요. 메인 뉴스 스튜디오예요. 왜 이걸 아냐?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좀 전에 본 거. 얘로만 다 해요. 더 큰 거 필요도 없어요. 여기 나오는 사람 다 아이폰으로 다 생방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비용이 20분의 1로 준 거예요. 근데 이게 NDI 같은 거랑 결합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건 그쪽과 결합이 안 됐어요. 현재는 인터넷 기반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조금 더 발전해서 NDI에다가 HVC를 쓴다. 그러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퀄리티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좀 길었는데 OTT에서 지금 OTT를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렸어요. 스마트폰하고 관련된 부분만 설명드린 거예요.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게 너무 유튜브 보시지 말고 유튜브는 OTT의 작은 부분인데 점점 우리가 모르는 다른 나라들은 이 OTT 기반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 거기 핵심이 되는 게 의외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작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의 유튜브는 왜 제한이 있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식상해져요. 조금 지나면은 작가도 생기고 조그맣게 그룹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방송국이 되죠. 꾸준하게 좋은 퀄리티가 있는 컨텐츠를 계속 지속하지 못하면 지금 저는 잘 눈여겨보는 게 백종원입니다. 백종원 지금 구독자가 지금 200만 가까이 가는데 그걸 백종원이 가서 편집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누군가 해주고 있죠. 근데 편집하는 사람도 아주 재밌게 편집을 하죠. 앞으로의 유튜브는 1인 방송 시대는 조금 있으면 전무로 갑니다. 조그만 그룹 방송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꾸준하게 질 좋은 컨텐츠를 제작을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방송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단계 뭐냐면 리니어 TV의 반대가 넌리니어 TV인데 계속 스케줄에 의해서 방송 편성표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고 이벤트 드라이브 형식의 방송국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안 보이는 제가 다음 주에 해외 사람들 왔을 때 가이드라인 제공할게. 아까 그 유도 TV 같은 게 미국의 OTT, 티피컬 OTT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작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방송 엔지니어 서너 명 이렇게 해가지고 저런 구조로 하면은 전국 방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템, 가령 푸드, 뉴스, 요 근래 있는 뭐 음식 전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템은 무궁무진한데 원맨은 이제 끝나갈 거라는 거죠. 원맨 다음은 그룹입니다. 근데 이 그룹의 무서움은 여러분들, 즉 기존 공중파나 PP를 위협하는 곳은 여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고 그거에 대응하는 거는 영어로 If you cannot beat, join them입니다. 예.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이 있으니까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아, 근데